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카톡만 보고 거짓말인지 알아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카톡만 보고도 거짓말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실제 카톡을 예로 들어볼 테니까 판단해 보세요. 남자: 자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계속 연락했었는데. 여자: 나 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아마 11시쯤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 남자: 친구? 어제 가족들이랑 외식한다고 하지 않았어? 여자: 아, 그랬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안 간다고 그랬어. 남자: 몸이 안 좋은데 친구들 만나러 나간 거야? 여자: 미영이 생일이라 말 안 해서 미안해 오빠.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요즘 들어서 연락도 뜸하고 자꾸 말을 바꾸는 여자친구. 진짜 친구를 만나긴 한 거겠죠? 카톡만 딱 봐도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짓말하는 문자들의 공통점.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코넬 대학교의 제이슨 두 교수님이 1703개의 문자를 일일이 살펴봤는데요. 치밀한 연구 끝에 발견했다는 문자로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3가지 특성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길이가 길다. 거짓말 문자는 평소 보내는 문자보다 더 길었어요. 없던 일을 꾸며내다 보니 계속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게다가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법이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짓말은 머리를 엄청나게 굴려야 하는 극한의 두뇌 운동이에요.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생각할 시간을 벌어야 하죠. 어색한 말투로 대화를 질질 끈다. 핵심만 딱 잘라 물어보세요. 대답을 회피한다고요? 진실의 방으로 가야죠 뭐. 두 번째, 나로 시작한다. 거짓말 문자는 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만 깜빡 잠들어 버렸지 뭐야. 미안, 내 차가 고장이 나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야. 이런 식의 뻔한 거짓말들은 보통 나로 시작합니다. 사실 거짓말하는데 이만큼 쉬운 방법도 없거든요. 내 변명하기에도 머리가 복잡한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려면 어렵겠죠. 다른 사람 핑계를 댔다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들통날 위험도 크고요. 세 번째, 말을 흐린다. 문자로 거짓말할 때는 아마, 어쩌면, 그럴지도와 같이 애매한 단어를 2배 이상 많이 썼어요. 딱 잘라 이야기하면 들킬 수도 있잖아요. 당장 그럴싸한 변명이 생각나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빠져나가려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예시상 한번 볼게요. 여자: 주말에 아무 일 없다며? 남자: 아니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요. 시간을 벌기 위한 밑밥을 까는 거죠. 딱 잘라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쉽게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짓말 문자는 나이 어린 학생일수록 더 티가 났다고 해요. 어른이 될수록 거짓말 문자를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거죠. 거짓말도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면 말이 느려진다거나 목소리 톤이 살짝 높아진다거나 눈을 피한다거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그럼 애인이 거짓말을 했을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거짓말하는 애인의 특징. 어젯밤에 왜 연락이 안 됐어? 걔랑 많이 친한가 봐. 누구랑 여행 간 거야?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의심하긴 정말 싫지만 어딘가 미심쩍고 찝찝한 구석이 생겨서 신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애인의 해명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의심이 안 풀리고 안 믿기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내가 깜빡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또 설치고. 알고 있나요? 무려 92%의 커플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사귈 때는 손발이 어울거리는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싸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디폴 대학의 연구팀이
128상의 커플들에게 거짓말을 왜 하냐고 물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커플들도 많았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먼저 거짓말해서.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상대방은 뭔가 숨기는 것 같다면 찝찝한 마음이 들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나도 따라하는 경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다행이게요.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연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으면 자기는 더 많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연인이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나는 두세 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랄까요? 두 번째, 혼자 있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애착 유형이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결정하는 심리 유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애 유형이죠. 회피형은 연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합니다. 가령 토요일에 데이트를 했으면 일요일엔 반드시 혼자 쉬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일부러 약속이 있는 척 하다가 몸이 안 좋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잔다고 해놓고 몰래 페이스북 하다가 딱 걸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 사랑받고 싶어서. 회피형과 달리 불안형의 경우 연인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연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가정된 표현을 하곤 하죠. 사실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징징대거나 상처받았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혹은 거짓말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잘생긴 남자한테 대시를 받았다고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다거나 아는 여자 후배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출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거짓말이 쌓이면 그만큼 불신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면 연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요? 사실 네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이에요. 연인 간의 신뢰는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에 필수적인 조건이랍니다. 한번 무너져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요. 한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연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놔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카톡만 보고 거짓말인지 알아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